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그이즈마 작가는 이제 소설 연재를 시작을 해서 이상한 소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네. 제가 원래 10시에 자요. 네네. 근데 이제 플랫폼이 이제 새로 고침되는 시간은 이제 12시다 보니까 그때까지 매번 2시간을 버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연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새로운 책 출간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책 안에 수작업으로 아코디언 형식의 종이를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자처한 일이긴 한데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면 직접 다 자르면서 붙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종이는 잘려서 나온 인쇄물을 갖다가 제가 하나하나 접어가지고 넣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청취자분들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밖에 네. 잘 못 나오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못 만나니까 맞아요. 저희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작지만 속이 알찬 책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작다라는 말에는 좀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크기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작지만 속이 알찬 책이란 주제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판형이 작은 책을 생각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워낙 주제 브레이커다 보니까 좀 큰 책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었지만 오늘은 정말 작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요새는 책의 크기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되게 작은 판형의 책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간편하게 작아지는 추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쵸. 그때 한창 포켓북이라고 해서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민음사에서 김세희 작가님 소설과 장강남 작가님의 소설을 코스터북이라고 해가지고 재밌게 만들었던 책이 있었는데 여름밤 한 잔의 아이스 커피, 콜라와 맥주 그리고 젖은 손으로 넘겨도 좋은 단편 소설이라는 설명을 곁들인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가 물에 젖지 않는 종이로도 되어 있어가지고 작은 판형에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손에 물이 묻은 채로 넘겨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독특한 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연 작가님은 혹시 오늘 주제로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갔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독립출판 책이고요. 네. 바로 익민주 작가님의 진한 민주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책인데요. 정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볍게 꺼내 읽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 책이 일기 형식을 띠고 있어서 한 편 한 편 이동하면서 읽으면 그 순간들을 기억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민주 작가님은요, 94년산 박민주, 진한 민주일기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출간하신 독립출판 작가님이세요. 네. 작가님의 소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내 안에 사랑하는 내가 너무 많아서 필명을 익명의 민주라고 짓고 매번 다른 성을 갖다 붙이면서 책을 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작가님을 그냥 민주 작가님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죠? 네네. 그래서 94년산 박민주 책은 필명이 신민주라고 되어 있고 고요. 진한 민주일기라는 책은 익민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의 책 민주일기는요.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네네. 왼쪽 페이지에는 그날 쓴 일기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일주일 뒤에 그 일기를 다시 읽고 피드백을 쓴 것이 적혀 있습니다. 약간 작가님과 편집자가 동시에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네네. 자기 자신이 일주일 전이라는 과거에 썼던 이야기를 일주일 후인 현재의 내가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새로웠는데 책 소개 부분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지금의 찌질하고 작고 소심하고 상처 많고 노답인 민주가 일기를 쓰면 일주일 뒤에 든든하고 비판적이고 당당한 그리고 괄호를 열고 사안에 따라 특히 사랑에 있어서 여전히 노답이기도 하지만 이라고 써져 있었고요. 괄호를 닫고 선배 민주가 그의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마음껏 아른 채를 할 대상과 응석을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 홀로 모든 문제를 부둥켜 안고 부비적거리며 사는 제게 더없이 필요한 기록이었습니다.
라는 소개였어요. 제가 아까 작가님의 소개를 드리면서 얘기했던 부분과 상응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힘들고 소심한 자신의 일부를 적어내려가는 순간에도 내 뒤에 든든한 미래의 내가 있으니까 더 적어내려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안심이 매일매일의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대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내 자신에게 저 다정함의 일부분이라도 대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그죠? 네, 어쨌든 어제 쓴 과거의 일을 미래의 내가 보고 용기도 주고 맞아요. 피드백도 해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약간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처방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부추기거나 몰아세우기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네. 작가님은 어떤 편이 자기 저요? 자신에게 조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편이세요? 저희가 MBTI 유형 검사를 같이 해봤잖아요. 아, 네. 같은 유형이 나왔다는 건 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종종 힘든 일을 해냈을 때 혼자만의 공간에서 잘했어 지연아, 수고했어, 진짜 힘들었는데 네가 해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요. 아, 네. 네, 그냥 아무도 없을 때 하거든요. 뭔가 진정으로 나에게 찬사를 보내주고 싶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지난 민주일기라는 책처럼 글로 적어내려가는 것도 정말 좋고 저처럼 가끔씩 아무도 없을 때 잘했어, 수고했어, 이번엔 진짜 힘들었다 라는 말을 내뱉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니까 청취자분들도 진짜 힘드실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위로하는 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네. 괜찮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괜찮다. 네. 괜찮아. 이런 네. 말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약간 하소연 섞인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힘들었다. 그치? 잘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에게 해주는 이 말도 굉장히 색다른 위안이 되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당신도 연결되어 있나요? 아무튼 비건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비건 시리즈가 되게 손에 딱 들어오고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비건 이 책은 김한민 작가님이 짓고 위고에서 펴낸 책인데요. 네네. 작가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일단 김한민 님은 그림 작가, 해안 환경 단체 시셰퍼드 활동가로 활동 중이시고 네. 내신 책으로는 어린이 그림책부터 에세이까지 다양하며 포르투갈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의 작품도 번역하셨다고 합니다. 오, 네. 책은 별다른 에피소드나 설명 없이 바로 챕터가 시작되고요. 6페이지의 남이라는 제목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한 문구만 읽어보자면 인간은 한번 타자화한 타자에 대해선 여간해서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박힌 인상이 그게 평생 간다는 이야기겠죠? 네. 작가님도 동감하시나요? 저는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도 있네? 이렇게 이게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이미지가 가는 경우는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편견 없는 삶을 살고 계시네요.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서 한민 작가님은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타자화하고 있는지 다루는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그곳에서는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댓글을 아래에 무척 많이 달았다고 해요. 네. 그때 쓰인 문구가 Are you connected to?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신도 연결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며 바로 비건이야말로 거부가 아니라 연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던 게 사람이 살면서 나 보기 바쁘니까 남과의 연결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일단 책을 바탕으로 제가 찾은 어떤 것과의 관계성에는 환경이랑 동식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식물, 네, 자연 이게 그쵸. 제일 많이 떠오르니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내 행동이 어떤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듣는다면 내 행동을 돌이켜보고 뭐가 잘못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연관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단계가 좀 줄어들긴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척 크게 와닿는 편이었거든요. 네네. 노들서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을 거의
거의 한 달 동안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문장이 긴 편도 아닌데 생각할 내용도 많고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이키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읽고 좋은 방향으로 세뇌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라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면이 있었어요. 과식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덜 산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머니한테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요즘 재밌는 책 뭐가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이 책을 추천드렸는데 네네. 그날 제가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어머니가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으셨는지 엄마도 비건 식단 해봤어? 하면서 요리를 하신 사진을 보냈는데 어머. 이제 뭐 고사리 나물 그리고 뭐 샐러드 밥만 있는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모든 종류의 뭐 멸치나 아니면 고기 이런 거를 뺀 식단이었는데 저도 추천드린 입장에서 무척 기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린 게 물론 판형이 작기도 하지만 속이 알차다는 의미를 두면서 여러분들도 출퇴근 시간에 읽으면서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주신 책을 잠깐 읽어봤는데 한국은 비건하기에 참 힘든 환경이다,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랑 함께 한국에서 비건을 실천하는 방법, 간단한 내용도 들어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지만 속이 알찬 책이라는 주제로 오늘 책 소개 2권을 드렸는데요. 네. 정말 알찬 책들이죠. 정말 꼭 추천하는 책들이니까 독립서점, 스마트 스토어, 이제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